두 번째로 찾아간 여행지는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생겨난 자라섬.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다 해서 붙여진 자라섬은 가평의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토 캠핑장을 비롯해 넓은 잔디 광장을 포함한 생태문화공원, 자연 생태 테마파크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겨울 축제 등이 열리는 잔치 마당이기도 합니다. 약 20만 평 규모의 섬 중앙에는 미루나무와 버들가지 등 자연 수목원이 자리 잡았고 4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가 일품.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정원이라 이름 붙여진 생태 테마공원을 찾았습니다. 멋진 나비 표본들이 첫 인상부터 압도하는 이곳은 사시사철 언제나 화려한 나비의 날개짓을 볼 수 있는 나비 생태공원. 320평의 넓은 공간이 모두 나비만을 위해 꾸며진 나비 천국이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날아온 다양한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진풍경.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 보이세요? 제가 지금 나비 박물관에 왔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나비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비들이 희귀종 나비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 희귀종 나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곳이죠. 나비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나비 종류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기에는 최소 10종 이상의 나비가 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생각보다 유니크한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나비가 저희가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로 사육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을 보기 힘든 희귀종 나비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5월 달인데요. 매 계절마다 나비가 오는 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나비는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긴꼬리 제비나비로 알고 있는데 사양 제비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들은 우리나라 계곡 쪽에 가시면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나비긴 한데 예전에는 15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도 꽤 볼 수 있었던 종이긴 합니다. 요즘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 나비 자체를 보기가 정말 힘들어졌죠. 이곳에 오면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비가 너무 예뻐서 만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개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날개를 잡게 되면 그날 나비 날개가 찢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3, 4일 뒤에 그 날개 대부분에 있던 수액이 지나가는 부분이 망가져서 3, 4일 뒤에 잡았던 부분이 다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를 잡는 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죠. 나비를 가장 언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나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화원만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한평 나비 축제도 꼭 가볼 만하답니다. 이렇게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우리나라 이 식물들이 새싹을 틔우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비에 대해서 해설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래서 듣고 제가 여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에 사뿐히 앉았던 나비의 모습, 혹시 포착하셨나요? 운이 좋으면 나비가 날아와 살포시 앉았다 가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껏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 오직 나비를 위한, 나비만에 의한 공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나비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대륙별 나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가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나비 생태학습관을 거닐다 보면 나비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나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듯 아름다운 나비는 많은 시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아 시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비가 굉장히 많아요. 시인들처럼 멋진 시구라도 떠오르면 좋으련만 마냥 나비를 쫓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나비를 쫓다 보면 어느새 멋진 시 한 구절이 읊어질지도 모르죠. 수많은 종류의 나비들 사이를 누비다 보니 나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졌는데요. 살아있는 나비가 감성을 일깨워줬다면 이제 지성도 깨울 차례. 나비에 대해 배우러 가보실까요? 한국의 나비는 모두 8개과에 250여 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한국뿐 아니라 희귀한 세계의 나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전시 내용도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곤충을 주제로 삼거나 곤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이 근사한 작품들을 좀 보세요. 곤충을 포함해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영감이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나비의 종류뿐 아니라 생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절로 공부가 된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날아다니고 꽃에 앉아 꿀을 먹고 있을 나비들이 바로 눈앞에 화려한 날개를 펼쳐 보이는 나비학습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이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여기 나비 액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수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 액자를 다 수집한 건 아니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21년 동안 70여 개국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잡아온 나비들이고요. 여기 액자들이 저희 대표님께서 모아온 액자의 딱 2%만 전시 중이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희귀한 나비는 저기 있는 알렉산드라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나비는 원래 저렇게 작은 나비는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컸었던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퀸 알렉산드라 버드윙 제비나비라고 했는데 특징은 워낙 크다 보니까 영국이 대영제국 시절에 극락조나 구간조 같은 예쁜 새들을 잡아서 집안에 박제해 놓으려고 총으로 쐈는데 새가 잡히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잡혀서 새만큼 큰 날개를 가진 나비라고 해서 버드윙 나비라고 불렸다는 거,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는 18,000여 평에 이르는 온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열대관과 한국관으로 나눠져 있어서 온갖 기와 요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꽃향기로 가득한 온실 내에는 갖가지 다양한 조형물이 어우러져 예술 같은 공간을 연출합니다. 식물원 역시 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알지 못했던 식물의 세계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답니다. 다양한 식물과 꽃도 감상하고 식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듣고
눈과 귀는 호강하고 지식도 쌓이니 일석삼조의 여행이라 할까요? 아, 이건 우리나라에선 온실에서 키워도 열매 보기 어렵다는 그 커피나무 아닌가요? 신기한 것 투성이라 호기심은 커집니다. 이거 보세요. 헉, 이게 바나나 나무래요. 만져도 되나? 헉, 우와, 여기서 바나나가 열리나 봐요.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제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나무들도 너무 많고 이 뒤에 보시면 꽃도 정말 많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꼭 외국에 온 듯한 아주 아열대 식물이 심어져 있는 열대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128종의 아열대 식물이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이 꽃은 란타나라고 하는 허브 종류의 꽃인데 꽃이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기도 해서 칠변화 꽃이라고도 하고요. 아이들이 와서 보기에는 또 무지개 꽃이라고도 합니다. 한 나무에 여러 색상의 꽃이 피고요. 그래서 오색매란 이름도 가지고 있고 저 안에 나비 상태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 허브 종류의 란타나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여기 야자도 많고요. 또 꽃도 있고 또 커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요. 또 공룡이 살던 주라기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 중에 하나 고사리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뜻한 나라의 꽃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으로 관광을 오신 듯한 열대관의 꽃들이 피어 있고요. 또 동양간이 한 동이 있는데 그곳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나무 31종의 우리나라 남부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말이나 주중에 오셔서 휴식을 취하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식물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세계 15대 공기정화 식물은 우리 이곳에 다 심어져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산소가 많이 뿜어져 난다는 아레카 야자, 또 저 앞에 보시면 대나무처럼 생긴 대나무 야자, 이름은 또 세이브 리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산소를 그렇게 많이 뿜어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즐겁게 힐링하고 가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뭇잎이 되게 커요. 여기가 열대관이라서 그런지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크네요. 마치 열대우림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열대 식물관은 이국적인 풍경이 연이어 펼쳐지는 힐링 공간. 몇백 년을 살아왔다는 올리브나무도 눈길을 끌지만 역시 커피나무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네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곳에 오시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시는 열매라 저도 그 체험을 많이 하게 해드리는데 바로 이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커피콩이기도 한데 브라질 아라비카 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하원에서 10년 정도 된 나무인데요. 콩이 너무 잘 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 제가 직접 따서 체험을 해보게 해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커피는 많이 드셨지만 커피콩을 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콩을 직접 손에 따서 까보게 해드리기는 하는데 안에 까보시면 생두가 2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기도 한 나무, 이 커피나무입니다. 근데 이 커피나무가 의외로 향을 느끼는 커피로도 드시지만 이곳에서는 또 이렇게 파래요, 잎이. 그래서 산소를 많이 뿜어져 나오는 나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를 키우기가 힘든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즐기는 나무, 커피나무입니다. 제가 그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커피를 따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커피콩이 2개가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시식해 볼게요.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면서 커피 향은 나지 않는데요? 약간 시큼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거를 통째로 먹어볼게요. 통째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커피를 직접 체험해 보시고 시식도 한번 해보세요. 열대관을 벗어나니 쏴 바람에 쓸리는 나뭇잎 소리가 청아한데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대나무. 한국관에는 온실임에도 초가집처럼 아기자기한 꾸민새가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이곳은요, 경상도와 전라도,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한국관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물이 흐르고 푸르른 대나무가 정갈한 한국의 정원.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마련된 한국적 가옥들. 왠지 청렴한 선비의 정원 같기도 하고 정겹기도 한 모습들에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힐링 아닐까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보는 여행에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복 체험과 다도 체험, 예절 교육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